바인랜드 적응행동 척도 2판 해석 동영상입니다. 바인랜드 적응행동 척도는 0세에서 90세까지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적응행동 평가 도구입니다. 본 검사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응행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지적장애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학습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ADHD, 정서 및 행동장애 등의 임상 진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기 발달이나 고령의 적응 기능 손상을 평가하여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응 행동 평가는 0세에서 5세 아동기 발달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개입 이후에는 독립적인 생활이 유지 가능한 정도인지 생활기술 향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치료나 교육, 재활의 계획을 세우고 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평가로도 사용할 수 있고 더 나은 개입 방법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검사는 1965년 바인랜드 사회 성숙도 검사, 1984년 바인랜드 적응행동 척도, 2005년 바인랜드 적응행동 척도 2판으로 개정을 거듭했고 2016년 바인랜드 적응행동 척도 3판이 출판되었으며 안정적인 심리 측정적 자질을 갖춘 검사입니다. 국내에서는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를 번안한 사회성숙도 검사가 1985년에 출판되었고 바인랜드 적응행동 척도 2판이 2015년 국내에서 표준화되어 출판되었습니다. 본 검사는 4가지 특장점을 가집니다. 첫 번째 특장점은 다양한 표준지수의 제공입니다. 결과지에서 적응행동 조합 점수, 4가지 주 영역 및 11가지 하위 영역과 부적응 영역에서 표준 점수를 제공합니다. 또 백분위 점수나 스테나인과 같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점수도 제공합니다. 점수에 대한 설명은 결과지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응 및 부적응 수준을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제시하여 대상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대상자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 영역과 하위 영역 점수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면담형과 보호자 평정형의 2가지 검사 양식이 있어 상황이나 평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인랜드 적응행동 척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응행동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적응행동이란 우리가 밥을 먹고 씻고 학교를 가거나 직장 생활을 하며 물건을 사거나 친구와 만나는 등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판단 및 행동하며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적응행동은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기대되는 학습, 독립성, 사회적 책임감 등을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적응행동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적응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본 검사에서 적응행동을 2가지 양식으로 검사지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심리평가를 받는 이유와 결과의 활용 및 목적을 고려하여 양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양식인 면담형은 숙련된 검사자가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자가 직접 평가 대상을 관찰하고 면담하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자의 기능 수준에 관한 보다 깊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모호한 답변과 반응 편향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검사 환경이라는 특수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긴장으로 인해 대상자가 잘 하던 행동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양식인 보호자 평정형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대상자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기보다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일상적이고 전형적인 행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보호자를 통해 생활 속에서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검사자가 문항에 대해 설명하고 부모 또는 양육자가 직접 검사 문항을 읽고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성인이면서 대상자와 상당 시간을 함께하며 다양한 환경을 경험한 사람을 응답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대상자에 대해 가장 풍부한 정보 제공자이므로 보호자 평정형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보호자가 대상자를 바라보는 감정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관점에 따라 반응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모든 문항에는 0, 1, 2 점으로 응답합니다. 대상자가 문항 내용에 제시된 행동을 도움이나 독려 없이 일반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보이는 경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그러한 행동을 보이진 않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이 점에 응답합니다. 도움이나 독려 없이 가끔 또는 부분적으로 행동하거나 가끔은 도움 없이 행동을 하지만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1점에 응답합니다. 제시된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거나 아주 드물게 보이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지도 감독 없이는 결코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능력이 부족하여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에는 발달적으로 너무 어리거나 미숙한 경우, 여태까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경우, 실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관찰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응답합니다. 이외에도 대상자가 해당 문항에서 제시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전혀 모르겠다면 돈노우의 약자인 DK에 체크합니다. 모든 영역에 응답을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점수 보고서가 나옵니다. 점수 보고서에는 바인랜드 적응행동 조합 점수와 주 영역 및 하위 영역의 표준 점수, 신뢰 구간, 백분위 점수, 적응 수준, 등가 연령, 스테나인 등 해석에 필요한 점수들이 제시됩니다. 본 검사의 해석은 첫 번째, 적응행동 조합 점수를 통해 전반적인 적응 기능을 확인하고 두 번째, 주 영역과 하위 영역의 표준 점수, 신뢰 구간, 백분위, 적응 수준 등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프로파일 형태와 차이 비교 등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부적응 행동을 실시하였다면 부적응 행동 양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검사는 적응행동 조합과 의사소통, 생활기술, 사회성, 운동기술 4개의 주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응행동조합은 적응행동의 총점으로 의사소통, 생활기술, 사회성, 운동기술, 주 영역의 합으로 산출됩니다. 의사소통은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용은 말을 어느 정도로 듣고 주의 집중하며 이해하는지, 무엇을 이해하는지와 관련됩니다. 두 번째, 표현은 말을 어느 정도로 구사하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모으기 위해 단어와 문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관련됩니다. 세 번째, 쓰기는 글자를 이해하는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지와 관련됩니다. 생활기술은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은 먹는 것, 입는 것, 위생관리가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집안일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 등을 측정합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는 시간, 돈, 전화, 컴퓨터 및 인터넷, 직업기술 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사회성은 세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측정합니다. 두 번째, 놀이와 여가는 어떻게 놀고 여가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세 번째, 대처기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세심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운동기술은 두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근육 운동은 움직이고 조작하기 위해 팔과 다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 소근육 운동은 사물을 조작하기 위해 손과 손가락 같은 미세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측정합니다. 하위 영역은 연령별로 실시 여부가 다릅니다. 의사소통, 생활기술, 사회성 주 영역의 모든 하위 영역은 0세부터 90세까지 필수로 실시하지만 운동기술 주 영역은 다릅니다. 0세부터 6세 사이의 대상자는 운동기술 주 영역의 두 가지 하위 영역인 대근육 운동과 소근육 운동에 대해서 필수로 실시해야 하지만 그 이후 연령에서는 실시하지 않으며 50세부터 90세 사이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검사에서 측정하는 운동기술이 대부분 6세까지 발달하고 그 이후에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부가적으로 본 검사에서는 부적응 행동 영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적응 행동 조합 점수를 산출할 때 포함되지는 않지만 한 사람의 부적응 영역을 파악하기에는 유용한 지표입니다. 부적응 행동 지표는 적응적 기능을 방해하는 내연적 및 외현적 행동과 그 밖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조합 점수입니다. 또한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다 심각한 수준의 부적응적 행동들을 파악하기 위해 결정적 문항을 제공합니다. 하위 영역은 연령별로 실시 여부가 다릅니다. 부적응 행동 영역도 연령에 따라 실시 여부가 다른데 내현화, 외현화, 기타 하위 영역은 3세부터 90세에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점수 보고서에 제시된 점수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결과지에 제공되는 점수에는 원점수, V척도 점수, 표준 점수, 신뢰 구간, 백분위, 적응 수준, 등가 연령, 스테나인 등이 있습니다. 먼저 하위 영역에서는 원점수가 V척도 점수로 환산됩니다. V척도 점수는 표준 점수의 일종으로 표준 점수란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대상자의 상대적 기능 수준을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주 영역은 각 주 영역별 하위 영역의 V척도 점수 합으로 표준 점수를 산출하고 적응 행동 조합 점수는 주 영역 표준 점수의 합으로 표준 점수를 산출합니다. 신뢰 구간은 통계적인 오류 가능성을 고려한 점수 범위입니다. 신뢰 구간 90%라는 것은 같은 대상자에게 100번을 실시했을 때 90번 정도가 신뢰 구간 범위 안에 있는 점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분위는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대상자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사람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백분위 62위라는 것은 100명 중 62명은 대상자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적응 수준은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적응 수준의 상대적 정도를 5단계로 표시합니다. 5단계는 낮음, 약간 낮음, 평균, 약간 높음, 높음 수준이 있습니다. 등가 연령은 하위 영역의 원점수가 기준 집단 중
어느 연령의 평균치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위 영역별 최대 등가 연령은 다른데 각 영역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나 최대 발달에 도달하는 연령이 하위 영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대상자의 실제 연령이 각 하위 영역의 최고 등가 연령보다 높은 경우 대상자의 실제 연령 수준에 맞게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등가 연령을 산출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스테나이는 평균이 5, 표준 편차가 2인 분포를 갖는 점수입니다. 주 영역과 적응 행동 조합 점수의 표준 점수가 1에서 9의 범위 중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가를 통해 대상자의 적응 행동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적응 행동의 점수에는 원점수, V척도 점수, 신뢰 구간, 부적응 수준이 있습니다. 부적응 수준은 3단계로 표시합니다. 3단계는 보통 정도, 다소 높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입니다. 보통 정도는 다수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정도의 부적응 행동들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소 높은 수준은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 중 약 84%보다 더 많은 부적응 행동들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 중 약 2%만이 얻은 점수로 추가적인 관찰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추가적으로 심각도가 있는 문항의 질적 분석을 위해 결정적 문항도 제공합니다. 결정적 문항에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 상동증적인 생각이나 행동, 사고장애, 자해 행위,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각도에 따라 0점, 1점, 2점으로 채점됩니다. 2점으로 채점된 문항은 심각도가 심각한 수준이라 해서 S로 표시하고 1점으로 채점된 문항은 심각도가 중간 정도 수준이라 해서 M으로 표시합니다. 주 영역과 하위 영역 점수 프로파일은 대상자의 적응 수준을 한눈에 확인하기 유용하며 다른 영역 간 적응 수준 비교도 가능합니다. 적응 수준은 5단계로 나타나는데 낮음, 약간 낮음, 평균, 약간 높음, 높음 수준이 있습니다. 낮음 수준은 표준 점수 70점 이하로 수행 수준이 상당히 낮은 상태로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데 필요한 적응 행동과 기술이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약간 낮음 수준은 표준 점수 71점에서 85점에 해당되는 수행 수준으로 적응 행동이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다소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평균 수준은 표준 점수 86점에서 114점에 해당되는 수행 수준으로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적응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간 높음 수준은 표준 점수 115점에서 129점에 해당되는 수행 수준으로 적응 행동이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풍부함을 의미합니다. 높음 수준은 표준 점수 130점 이상에 해당되며 적응 행동이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응 수준이 낮음과 약간 낮음으로 나왔다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추가적인 관찰과 평가가 필요한 상태로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영역 및 하위 영역 간 차이 비교를 통해 개인의 강점과 약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 비교는 4개 또는 3개 주 영역의 표준 점수 중위수를 산출한 다음 특정 주 영역의 표준 점수에서 중위수를 뺐을 때 차이가 플러스 10점 이상이면 강점, 마이너스 10점 이상이면 약점으로 봅니다. 하위 영역은 같은 주 영역에 속하는 하위 영역 V척도 점수의 중위수를 산출한 다음
특정 하위 영역의 V척도 점수에서 중위수를 뺐을 때 차이가 플러스 2점 이상이면 강점, 마이너스 2점 이상이면 약점으로 봅니다. 또 다른 차이 비교 방법은 각 주 영역과 하위 영역의 표준 점수 간 차이를 비교하여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바인랜드 적응행동 척도는 한 사람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적응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발달, 적응 기능 등의 능력을 측정하는 매우 유용한 척도입니다. 이 척도를 활용하여 각자의 삶의 발달과 적응 기능이 평가되고 적절한 치료나 재활 등의 개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